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영상도 못 올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좀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최근에 재개발 투자 패턴이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시장이 좀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도록 또 시장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 역시도 거기에 맞춰 임장도 많이 다니고 물건도 또 찾기도 하고 투자처도 검색도 하고 나름 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좀 뛰어 다녔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그 보따리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재건축 무엇이 중요한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인데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측면에서 먼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현장 위주로 좀 많이 다녔는데 제일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 자격이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그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노출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많은 리스크가 노출이 되죠. 리스크가 노출이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 자격, 좀 더 나아가서 정확 분양 자격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자격이 있는 물건인 줄 알고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없는 거죠. 이런 황당할 때가 있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어처구니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를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내용부터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상담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투자자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중개사님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재개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그죠? 조합에는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요건 다들 뭐 아실 거니까 패스하겠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사정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건데, 입주권 즉 분양 자격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조합원들을 위해서 정비 사업에는 현금 청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현금 청산 제도가 있는데 이 청산 할 수 있는 이 청산 금액은 미래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 전혀 반영된 금액이 아니에요. 배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은 입주권이 가지는 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입주권을 분양 자격을 못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개발 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개념, 그리고 조합원의 개념, 그리고 또 조합원 입주권, 분양 자격의 개념, 이렇게 이어지는 그 도시정비법상의 어떤 개념 체계를 대충이라도 대강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개념이나 정의는 제가 앞전 영상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그 조합의 설립 이전까지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단독 소유 형태도 가지고 있고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조합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에게 그 익숙한
조합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의미와 이름만 바뀌는 거지 개념이 같아요. 그렇지만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든지 또는 하나의 집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도 대표 조합은 한 명만 조합원 지위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문헌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좀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열거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때가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 곳이 조합인데 그 조합이 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인가권자인 구청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리처분계 인가 요 시점이 분양을 확정짓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릴 때 그 복잡한 내용이 있을 때 쉽게 이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권 해석이나 판례 등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리처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 소유자를 칭하는 단계를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조합원 지위가 제일 중요한데, 조합원 지위가 돼야지만 분양 자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조합원의 자격이 돼 있음에도 분양 자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이 아님에도 분양 자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잘 하자. 그렇게 돼야지만,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못하고 하는 동안에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씩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일 중요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투자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 자격이 확정되는 시점이 관리처분이죠. 아무래도 먼 미래에 이제 확정되다 보니 중요성에 대해서 다소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개발이 좀 꺾이는 분위기도 곳곳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뜨겁다 보니 분양 자격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체크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서 중요 절세 포인트 등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